제가 이웃나라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인들은 알뜰하고 구두쇠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 그리고 더치페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절약하는 걸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웃나라 일본인들이 그렇게 절약할 수밖에 없는 건 절약 정신이 투철한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웃나라 일본을 좀 더 많이 연구하고 많이 좀 배워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웃나라 일본에서 언더클래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가장 이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이 많은 범죄와 온갖 이 골칫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같고, 또 한국도 지금 이제 프리타라고 할지 아니면 연끌에서 B2에서 거의 주민등록 말소하고 채무불이행자 되는 그들이 결국 언더클래스, 그러니까 하층민들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제 일하지 않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또 장사했다가 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빚 때문에 그냥 파산하고 회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들이 대체로 이제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죠. 이미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부의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졌고, 부모의 부와 학력과 사회적인 위치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대물림되는 시대이다 보니 더욱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더욱 이 부모의 재력이, 부모의 사회적인 지위가 우리의 역할을, 이 자식들의 이 위치를 이렇게 결정짓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외롭게 지내고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못 받는 아이들은 정상적인 이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렵죠. 그리고 나중에도요,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뭔가를 해보려 해도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이 없이는 그러한 것들을 해나가기가 되게 어렵죠.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고, 또 이제 하층민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사람들의 분노가 종종 사회에 표출이 되어서 꽤 많은 묻지마 살인, 범죄 이런 것들로 아마 변모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고 조심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한 40대, 50대에 해당되는 이제 연령대에 해당되는 사람까지는 그래도 IMF 이후에 어느 정도의 그래도 호황, 그리고 이제 일자리, 이 특수 이런 것들을 조금 누리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20대, 30대는요,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죠. 되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586들의 자식들인 MZ 세대들이 되게 많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일부는 비투하고 연끌해서 정신 나간 개또라이 짓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살려고 발동치지만은 쉽지 않은 처지에 내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1997년 IMF 때는 그래도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빚이 없었기 때문에 버텼습니다. 기업의 부채가 많았지 국민들 빚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요, 국민들의 빚이 너무 많습니다. 허세에 쩔어서 너도 나도 외제차 타고 다니는 개또라이들이 되게 많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한국은 M4 세대, 일본은 사토리, 미국은 두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은요, 중국은 또 중국대로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탕핑족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고요. 그 저소득 불만자들이 이 어느 나라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지마 범죄나 아니면 급발진 살인도 하게 되고요.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가 매우 불안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을 대한민국에 그런 이제 하층민들, 이 불만을 표출하는 하층민들이 많아질 것 같은 거죠. 앞으로 더욱 우려하고 염려하고 겁내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현실 도피하려고 카지노에 가서 도박하고, 영화관에 가서 멍 때리면서 있고, 음악 공연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이러면서 잠시 잠깐 일상의 답답함을 풀려고 하겠지만, 그런다 한들 일상이 현실 세계가 바뀌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울컥해가지고 범죄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고 더 대비할 국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꽤나 힘들고 꽤나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좀 잘 궁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도 앞으로 경제적으로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장담을 못합니다. 일본의 30년보다 우리가 앞으로 겪을 30년이 더 우울하고 더 침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성실하게 살고 착실하게 살고 저축하고 함부로 빚지지 않고 악착같이 아둥바둥거리며 성실하게 사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앞으로 매년 50만 명씩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데 10년만 지나면 500만 명이 날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산율은 떨어지고 청년들은 일하지 않는 일을 하고 나이든 저를 포함한 나이든 사람들은 청년들에게 끈기가 없다,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며 혼내기 일수인데 그런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전체적인 이 우리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불편하지만 정치든 이 재계든 새로운 이 그룹들이 탄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든 사람들이 좀 뒤로 물러서고 좀 더 젊고 좀 더 역동적이고 좀 더 실적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젊은 리더들이 앞장서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성세대 기득권들이 좀 이 신진 세력들이 이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끔 좀 기회가 좀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좀 의구심도 들고요. 결국 나중에 청년들이 출산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으면 인구가 줄어들고 하면 결국 부메랑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또 중장년층일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드는 거죠. 우리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우리 사회의 치안도 유지되고 사회에 활력도 생기고 나라 전체도 아마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편을 적으로 규정하고 내가 믿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면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이 키보드 워리어가 돼서 되게 악플을 달고 이러는 이들이 좀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우리네 사회가 우리네 세상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앞으로 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더 많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좀 더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좀 더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너무 회사나 조직에만 마냥 기대어 살지 않고 자기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대비 대응들도 수시로 해놓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좀 더 이 편협된 생각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개방적인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야 그래야 삶이 언제 어느 때든 좀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무수히 많은 이 경제적 하층민들의 이 반란으로 우리 사회가 많이 불안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위험한 일, 이 구설수 이런 것들에 엮이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스스로 좀 조심하고 말을 좀 줄이고 좀 더 고개 숙이는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